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다니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해도 갑자기 그 앞에 땅 주인이 돈 내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정도만 해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내일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기준은 뭐다? 싸게. 이게 그 어떤 입지 공부보다 중요한 거야. 투자가 망하는 99%는 경매는 평생의 툴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제가 찍어주는 거 사실은 차 타고 가면 30초로 지나가는 그런 큰 땅들 가끔 나오거든요. 너무 크면 초보분들한테는 경작하고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은 또 들어가는 거니까 아주 압도적인 가격 아니면 그런 것도 사실 빼는 편이에요. 주로 땅값이 싼 전남 지역이나 강원도 오지 이런 쪽에 너무 큰 애들은 조금 빼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빼는 애들이 땅은 큰데 감정가가 3, 4천, 최저가가 1,000만 원 이런 애들. 근데 그거는 농지연금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농지연금 신청해도 나오는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들어가는 품은 비슷한데 거리는 뭐 족자 문제 치고 내가 그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비싼 애를 대출을 끼고 가져가다가 수신출용으로 퉁치던지 상하든지 해야 나오는 금액이 수십만 원 정도는 되는 사이즈가 나오니까 전체적인 총액이 너무 싼 애들, 그 다음에 총액은 괜찮은데 너무 큰 애들, 이런 애들은 전 조금은 배제하는 편입니다. 내가 진짜 큰 농지에다가 제대로 모경수 같은 거 심어가지고 사업을 하겠어 하면 큰 농지가 오히려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아닌 초보 농업인의 기준에서는 땅이 너무 크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도로 보는 법이요. 도로 옆에 클릭해서 주소 확인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토지 임에 들어가서 그 자체에서 일단 보고 네, 도로에 적혀 있다고 나오면 용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고, 근데 한 번 더 크로스 체크. 토지 이름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로에 붙어 있는지 정보를 한번 보면 거기에 뭐 세로 불, 세로 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세로 가는 한 면이 가,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에 붙어 있다는 거고, 세로 불은 도로가 붙어 있긴 한데 차들이 다닐 정도 길은 아니다 이런 건데, 그게 무슨 지적도상 맹지를 판별해 주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이든 어찌됐든 도로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일단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보수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걸로 그치지 않고 얘의 지번을 채취해서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럼 걔가 누가 봐도 도로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도로예요. 그리고 되게 길고 막 그래? 당연히 도로겠지. 근데 보면 국어, 또랑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두 번째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다 좋아요. 다 좋고 도로도 잘 붙어 있어. 근데 이 도로가 개인 도로예요. 거기에 개인인지 국유지인지 공유지인지 다 나오거든요. 간혹 법인일 때도 있고. 개인이면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러면 그 개인이 그 도로를 개발할 때 내 땅을 도로로 내놓은 거니까, 얘기가 너무 긴데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랜 기간 농사를 짓던 땅이니까 개인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뭐를 지으려고 한다거나 개발을 하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동의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농지연금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조금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까지 확인해야 입찰할지 말지, 혹은 가격을 조금 더 낮출지, 이런 것까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도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농지가 아니어도 땅 투자에도 지나침이 없는 게, 제가 서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알고 산 거긴 하지만 거기는요 그냥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빵집 있고 프랑스 레스토랑 있고 그런 거리잖아요. 강남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꼬불꼬불한 그런 도로들이잖아요. 원래는 빌라 있고 단독주택 있고 있던 데들이 관광지로 개발된 거죠. 근데 거기가 내 땅이, 내 건물이 밟고 있는 땅이요, 나라 땅이에요. 동료구 땅인데 2평, 3평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달이 1년에 사용료를 100이든 200이든 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공시지가가 매년 되게 크게 오르거든요. 처음에는 한 100몇십 이랬던 게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되게 좀 부담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올 정도로 이렇게 오르기도 하거든요. 땅과 관련된 문제, 도로 관련된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면 내 땅이 도로나 이쪽 부분까지, 국어나 이런 부분까지 침범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산 물건이긴 하지만 자기는 그 하자를 알고 있어. 아예 대놓고 1년 5, 600 나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가주택이야. 그래서 수익률 계산해보잖아요. 좋다고 월세 받고 있다가 연말에 어디서 날라오는 거지. 몇 달치 월세가 날라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울 종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파는 사람이 먼저 이실 짓고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허다해요. 특히 농촌 지역이나 이런 쪽은 오래된 땅들은 특히 잘 보셔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다니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해도 품질 변경해가지고 단독주택 지으려고 샀더니 갑자기 그 앞에 땅 주인이 돈 내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매매를 하거나 이런 공로가 올 수 있는 땅을 알아보려면 정보들을 어떻게 접하시는지 아파트나 이런 거 처음에 관심 가지고 이런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안 쉽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아파트를 사야 하는가부터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무슨 입지고 나발이고 시작되는 거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아예 개발 정보를 누구만 아는 핵심 정보를 어디서 개최한 이런 건 제외하고 보면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하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포항농지 같은 경우도 제가 무슨 대단한 안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가치보다 싸게는 샀죠. 문제는 왜 하필 거기냐. 당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거기였냐. 현지 임장을 해봤더니 이 군부대 계획이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고 실현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언제 될지 모르는 거는 다 알려진 정보죠. 그거 하나 더 하는 거고요. 얼마 전에 단독으로 낙찰된 양평토지 같은 경우도 가보면 감이 옵니다. 뭐냐. 갔죠? 대로변이죠? 차들 쌩쌩 다니죠? 거기서부터 한 20-30m 거리가 그 교차로 양평 읍내에 차들 지나다니는 소리가 다 수음될 정도의 번화한 그 주변에 스타벅스는 아니지만 카페숍도 그 멀지 않고 바로 옆이 커다란 교차로에 큰 고깃집이 있었고 그 옆에도 대형 교회가 있었고 그럼 느낌이 뭐예요? 무슨 대단한 성경 지명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 좋구나. 물론 초단타로 개발업자가 달려 이런 느낌은 아니어도 싸게만 사주면 누가 사도 사고 그런 감이 오는 거지. 그거를 수요가 어떻고 막 상가 기준으로 보면 밤에 가보고 낮에 가보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상식 도로에 반듯하게 붙어있고 평수 보면 30-40평, 40평은 건물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막연한 정도의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농지로 가니까 건대 부동산학과를 나온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정도만 해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대단한 가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기준은 뭐다? 싸게. 이게 그 어떤 입지 공부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패를 막아주는 가장 큰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랜 B. 예를 들어 내가 가평에 조그만한 전원주택 같은 걸 지을 생각이 만약에 내가 혹시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더더욱 그 땅을 몇백만 원이라도 더 쓸 입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플랜 B를 일단은 농지연금으로 두는 거고 지금 가지고 계신 상식 수준 있잖아요. 인구가 얼마나 많고 도로 잘 접해 있고 주변에 시세가 얼마고 이런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만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더 한다면 현지의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현지 부동산 가서 시세 확인을 해서 내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싸게 살 건가. 투자가 망하는 99%는 가치에 비해 너무 비싸게 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난리 났잖아요. 왜 물려서 왜 난리 나요? 내가 산 가격으로는 월세를 100을 받아야 돼. 아무리 못해도 8, 90은 받아야 돼. 이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가격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3분의 1 가격에 받아서 월세 30에 내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나갑니다. 나간다니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압도적으로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꼭 농지연금 경매는 아니어도 경매는 평생의 툴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내가 언젠가 이사할 거잖아요. 꼭 특정 단지, 특정 아파트를 특정 시기에 반드시 가야 된다면 일반 매매밖에 답이 없을 수 있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1년 안에 동을 옮기겠다 하면 경매로 2-3천만 싸게 사도 뭐 한 5%, 10%만 싸게 사도 그게 어디예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부동산에 가서 농지를 살려고 그런다 하면 그쪽 개발지역을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단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가끔 이런 메일이 와요. 선생님 되게 급하다고. 현지 전화로 왔더니 막 엄청 급매가 갑자기 농지를 찾는 분이 오시니까 되게 추천하면서 개발지 옆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뜨내기죠? 아는 사람 아니잖아요. 뜨내기한테 좋은 농지가 좋은 땅이 싼 가격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의 기준은 경매잖아요. 그러면 경매 수준으로 일반 매매로 비슷한 가치의 땅이 우리한테 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땅 살려고 하면 옵션원하고 어디 헷갈리고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사시고 싶은 지역과 금액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추천해주는 물건 중에서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찍어주면 사시면 돼요. 옵션은 우리가 2달 무료잖아요. 네.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 가입을 해서 유료로 전환하시거나 아니면 공동구매를 하시거나 그 네이버 공고나라 같은 데 가면 옥션원 공구 아니면 지지 옥션 공구 이렇게 치시면은 10명 20명 모아가지고 공동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당 9만원, 10만원, 11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년 쓰는 거죠. 대신에 단점은 뭐냐? 종이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단톡방을 같이 운영해요. 지금부터 1시간 볼게요 하고 근데 그 뒤에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한 2시간 보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해요. 여기서 팩폭을 하나 하자면 모집하는 모집장 있죠. 자기 이름으로 누군가 결제하고 돈 받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 모집장은 알아요. 뭘 아는지 아세요? 한두 달 지나면 널널해질 거라는 거. 헬스 같은 거요? 헬스 같은 거예요. 맞아요. 한 달씩
빨리 끊어야 되는데 사람들 다 싸게 끊잖아요. 네. 근데 그걸 끝까지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농지연금 하면 또 왜 좋은가요? 꾸준히 농지를 보게 돼. 왜냐하면 확실히 된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철거 수송하는 법 좀 네. 분묘 철거 소송하는 법은 분묘 철거 해주세요라고 전자소송으로 허장만 내면 되는데 수송을 하는 법은 몰라가지고. 네이버에 전자소송 치시면 전자소송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소장을 다 제출하고 양식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드린 한글 양식 있잖아요. 그 양식으로 주소랑 상대방 그것만 바꿔가지고 넣으면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저희 수강생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둘게요. 어렵게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 모르시면 평택 가격 다 나오잖아요. 이거 어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상황이나 맞춰서 플랜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간혹 너무 하시고 싶은 마음에 막 평택 사시는 분이 당진 농지 막 물어보세요. 물론 당진이 많이 나오고 성지고 좋은 곳이긴 하지만 평택도 요즘 좋은 농지가 너무 많이 나요. 그 농지 중에서 농지연금 하는 가격대까지 떨어진 그 제 필터링을 넘어선 애만 한 달에 300개씩 나오는 데다 굳이 뭐 이거 할 거 뭐 있냐 조금 기다리시라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17일 날은 그러면 기림도 없이 어디 제가 퇴사하고 처음이에요. 처음 이런 모임을 가져보는 거고 제가 얼굴 없이 강의만 했었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하기가 좀 어려웠고 이제 퇴사하고 이제 이메일 기스만 3기스 생겼으니까 이제 그 전에 제가 저 수업하셨던 분들하고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제가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실제 낙찰 받으시던 농업 경력이든 이런 거 최근에 해보셨던 분들에 대한 사례 이야기도 좀 많이 하면서 그분들과의 Q&A, 저와의 Q&A 이런 거 하고 뭐 낙찰받은 분들고 사례한 얘기 분한테 직접 여쭤볼 수도 있고 각 지역별로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친목 이런 것도 좀 가능하게 할 거고 지금 제가 시간이 된다면 그 사이에라도 농지연금 관련 이슈나 이런 게 있으면 뭐 저도 당연히 짧게 미니 강의처럼 할 거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주 뵀을 네. 저를 자주 보려면 낙찰을 받아야 돼요. 평가해야 저를 자주 보실 수 있고 그래야 제가 모자이크를 해서라도 제 채널 올려서라도 현장에도 한번 가보죠. 지금 제주도에 있어서 너무 못 가는데 지난 11월 달에는 4개 낙찰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아파트 경매 하시는 분들 보기에는 작은 숫자일 수 있어요. 그분들은 1000, 2000 투자해가지고 500, 1000번 이런 투자도 하는 거니까 1억짜리 낙찰 받아서 7, 8천에 낙찰 받아서 세금 내고 돈 1000 남기고 이런 투자를 하는 거니까 선택지도 전국 단위로 수백 개 중에 고르는 이런 거지만 저는 다르잖아요. 제가 1억에 낙찰을 받으면 3억짜리 1억에 낙찰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물론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2억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 500, 1000 누리는 투자하고는 금액대로 보면 20배의 단타 투자보다 더 있는 건데 4-5명 낙찰자만 그러니까 조금 따뜻해지면은 돌아다니면서도 유튜브도 좀 찍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수강생 전체 모임은 최소한 연말이든 연초든 해서 1년 한 해는 무조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요 지금 막 내 맘에 들어왔죠. 근데요 하는 게 바쁘고 흐지부지 된다? 하다못해 농업 경력이든 뭐든 작은 첫발이라도 떼야 뒤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